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신을 위해서 가치와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인적 역량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7번째 주제인 파워 프로세스와 가치화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근원적 5 가치와 역량이 있으며 이것이 활성화될 때 바로 우리는 가치와 역량 기반 전인격으로 나아간다는 걸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후천적 가치와 역량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가치화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가치화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치는 결국은 바로 뭐냐?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의사결정은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일련의 가치화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노트북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필요는 바로 나의 니즈를 말하는 거. 또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구매하고 있는 노트북이 나의 가치의 조건, 즉 선택 기준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트북의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노트북의 품질이라든가 디자인, 가격 또는 납기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이 바로 노트북의 가치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트북에 니드가 있고 나의 선택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트북이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노트북이 내가 가진 다른 IT 기기와 호환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있는 노트북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호환성이 없다면 우리는 노트북 구매하는 것을 망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만족될 경우에는 바로 우리는 뭡니까? 나와 그 노트북은 바로 AS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즉 노트북 제조사를 믿을 만한 것인가 또는 AS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나와 그 제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이런 AS가 충분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노트북을 구매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있는 노트북은 바로 나의 가치와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바로 우리는 욕구와 가치와 환경, 관계, 가치와 요소를 기반해서 구매 결정을 합니다. 이런 5가지의 가치와 결정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니즈와 가치, 환경, 관계, 가치와 요소 이것의 상호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파워 프로세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 5 결정 요소, 즉 파워 요소, 욕구, 가치, 환경, 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가 일어나고 이 가치는 바로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에서 바로 파워 5 가치와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4-21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4-21의 파워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파워 요소와 욕구, 관계, 가치, 환경 이와 같은 5가지의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바로 가치화라 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5가지 파워 결정 요소가 가치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욕구는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정의할 것 같아요. 욕구는 결핍이나 새로운 생산을 위한 도약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먼저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나 또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노트북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노트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즉 노트북 나에게 욕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구는 바로 행동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는데 이러한 욕구는 다시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이와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바로 내가 구매하는 물건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걸 따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이냐? 가치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이고 또한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욕구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행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구와 가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와 가치는 바로 우리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구와 가치는 파워나 가치가 지향하는 의도나 목적에 관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자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는 바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부자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부부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친구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따라서 관계는 바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펴보게 되면 부자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 관계도 무엇이냐면 서로가 친구 사이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추구하는 것이나 제자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관계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본질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만 추구하게 되면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욕구와 가치와 함께 결합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욕구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관계는 부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관계는 바로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이 유발될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 다섯 결정에서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파워 요소입니다. 이 파워 요소는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용모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건강, 인격 등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된다. 즉 파워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워 요소는 가치 창출과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고 가치화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유무형점의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다 파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다섯 결정 요소의 마지막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에는 무엇이 하게 되면은 가치와 주체가, 즉 의사결정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적 요소를 우리 환경이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파워 요소를 제공하거나 가치와 작용의 통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은 파워가 작용하는 기반이나 통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치와 다섯 결정요소 또는 파워의 다섯 결정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가치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가치화 결과가 바로 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의 다섯 결정요소들은 모두가 동기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가치화에 대해 접근을 무관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동기 요소가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 가치화의 방향이나 유형이 결정된다. 즉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 방향이나 유형이 결정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다섯 결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서 그 가치와 특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다섯 결정 요소에 대한 가중치에 따라서 가치와의 특성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파워 프로세스 기반 가치화에서 파워 요소와 욕구의 정의 가중치, 즉 플러스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가치와 관계와 환경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이건 바로 동기부여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파워 요소와 욕구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부여되지만 관계와 가치와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동기부여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에서 파워 요소와 관계의 정의 가치를 부여하되고 가치 욕구 환경 요소에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는 바로 뭡니까? 관계에 기반한 가치화를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도모할 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치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관계만 고려할 때 바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이나 가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파워의 5 결정 요소 모두를 고려한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워의 5 결정 요소에 능률적인 동시다발적인 장애 바로 완전 기능 가치화가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완전 기능 가치화라는 것은 뭐냐? 완전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적을 언제나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4-21을 보게 되면 파워 프로세스, 파워 5 결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는 가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가치가 욕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 관계가 욕구와 가치를 유발하거나 욕구와 가치가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요소가 욕구를 유발하거나 욕구가 파워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그림 4-21을 보게 되면 파워의 5 결정 요소들은 서로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 성공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파워 5 결정 요소에 대한 지적이고 의식적인 자각에 기초한 그런 접근도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가치화는 파워 5 결정 요소의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은 바로 최적 의사결정이나 완전 기능 가치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5 결정 요소에 의한 최적 의사결정의 그 과정을 우리 기업에서 연구 개발 활동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4-17은 인천과 대전, 충남 지역에 소재한 전자부품 84개의 중소기업에서 파워 프로세스 기술 혁신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군에 속한 20개, 20개 기업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설명했던 파워 요소와 욕구, 관계, 환경, 가치 이 5가지 요소가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군에 속한 20개 기업은 바로 자신의 연구 개발 활동에서 파워 요소와 욕구와 관계, 환경,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3군에 있는 이 기업들 보게 되면 23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파워 요소와 욕구, 관계, 환경, 가치가 모두 양의 큰 수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군에 속한 기업과 3군에 속한 기업의 기술 개발 성과에 대해서 그림 4-2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4-20을 보게 되면 빨간색 부분은 지적재산권에 증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란색은 보면 일관된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바로 정확한 납기를 나타내고 있고 녹색은 신제품과 개선된 제품 수주를 나타내고 있고 초록색은 원가 절감을 나타내고 있고 보라색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제품의 혁신과 생산 향상과 매출액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설명한 9가지의 R&D 제품의 가치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3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9가지 R&D 제품의 가치 차원을 보게 되면 모두가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은 마이너스 값, 한쪽은 플러스 값이 는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1군 기업은 R&D 활동에서, 즉 연구 개발 활동에서 전혀 가치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등 기업은 자신의 기술 개발, 즉 R&D 활동에서 바로 5가지 가치화 요소, 즉 파워 5 결정 요소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상등 기업은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1군 기업은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연구개발에서 가치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공기업은 성공적이고 가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바로 가치화가 실패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군기업을 보게 되면은 5가지 가치화 결정 요소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것은 플러스 값이 어떤 것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연구개발의 성과가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증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가 기업의 연구 개발에서 바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의사결정, 즉 가치 이루어질수록 연구 개발은 바로 성공적이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실패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 프로세스는 최적 의사결정이면서 또한 가치화 프로세스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에 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 프로세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